민당은 다짜고짜로 내란이라고 단정 짓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배로, 저 윤상현을 내란 공범 1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북한을 물러날 목적,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동감 안 하시죠 여러분? 남은 임기가 2년이 넘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폭동을 일으키고 내란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 허영 교수님이라고 있죠. 경희대 명예교수.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한민국 헌법학의 3대 태도 교수님이 있어요. 김철수 교수님, 권영선 교수님, 허영 교수님. 그런데 김철수, 권영선 교수님은 이미 작고하셨습니다. 허영 교수님만 남아 계셔. 허영 교수님이 그러시, 세계 헌장사를 보면서 대통령을 국가기밀권 행사가 좀 과했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로 처벌한 역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 국민대 이호선 교수 등 많은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처벌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같은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법률이 몇 개월 동안 해보니까 국민적인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위헌법률로 판정이 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 국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처벌을 받습니까? 국회의원이 손해배상을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부터 수많은 탄핵을 29차례 발의했습니다. 국정이 마비가 됐습니다. 신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집니까? 책임 안 집니다. 그래서 이인호 교수님은 쉽게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걸 이렇게 쉽게 설명. 위헌법률을 만든 법률 제정권자인 국회의원이 위헌법률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안 받듯이 대통령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없다는, 여러분 이제 명확하시죠 여러분? 왜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 사실 민주당, 저는 민주악당이랍니다. 민주당이 하도 폐악질을 해가지고 민주악당이라고 부르는데, 윤석열 맞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직무 정지할 때까지 32개월 걸립니다. 32개월. 그동안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감사원장, 법무장관 등등등 탄핵 소추안을 낸 게 29차례 됐습니다. 29차례. 그런데 대한민국 건립 수립 이후에, 건국된 이후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까지 탄핵 소추안이 21번밖에 안 됩니다. 21번. 여러분, 그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21번의 탄핵 소추안을 냈는데, 여기는 32개월 동안 줄탄핵 29차례를 내는 장본이, 그게 바로 민주악당의 폐악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특검법 23차례, 여러 파퓰리즘 법안에 대한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거부권 행사한 게 무려 38차례.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올해 예산안, 국가 예산이 677조 4천억으로 정부가 작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악당이 정부 여당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4조 원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방 예산, 원전 예산, 동해가스전, 시초 예산 등등등을 삭감시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빵원입니다. 빵원.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실 특활비가 9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원도 검찰도 경찰도 전부 특활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상회장 어떠가면 날치기 통과하고 강행 처리하는 저 민주학당, 저 사람들이 한마디로 사실상 내란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민주학당의 폐악질이야말로 사실상 정책 모반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탄핵을 기각하라! 이번 대통령 탄핵 구속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누구에 의해서? 좌파 사법 카르텔을 위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3대 검은 카르텔이 있습니다. 첫째, 좌파 사법 카르텔. 둘째,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여러분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잘 아시죠? 셋째, 종북주사파 카르텔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좌파 사법 카르텔의 면모를 속속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공수처가 없는 거 너무 잘 아시죠?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다, 직권남용죄와 연관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내란죄, 직권남용죄는 엄연하게 범죄 구성 요건이나 범죄 성질이나 범죄 중대성이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우리 장동호 의원님 저하고 같이 싸우고 계시지만은 12월 6일, 12월 8일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12월 18일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죄에서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불리우는 피고인분들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무려 영장을 청구했다. 16차례 기각당했습니다. 16차례 기각당. 동부지법에서 한 차례 기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앙지법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있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중앙지법의 형사 25부 지경 부장판사께서 오늘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당하는 중앙지법에 도저히 안 되니까 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찾아가서 영장 쇼핑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집행하고 이게 전부 다 불법을 수사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1월 15일 날 10시 30분 공수처로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야 세상에 내가 검찰에 30년 이상 수사를 해봤지만 이렇게 무도하게 불법을 범하는 집단 처음이다. 이러면서 공수처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검찰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1월 15일 오전 10시에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이미 구속기간이 1월 24일 밤이나 1월 25일 밤에 끝났습니다. 불법 체포 구궁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지경부장 판사께서 구속 취소를 해준 거예요. 이것도 검찰도 같이 공수처에 놀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하면서 위법 사례가 무려 10차례가 된다고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하고 계신 건가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을 보면은요, 딱 두 가지만 말씀.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의하면은 재판 중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문서, 수사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그런데 헌재는 민당 주도의 국회 탄핵 소추단이 내란죄 관련 수사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걸 또 응해줬어. 헌재법 30조 위반. 또 하나, 헌재법 40조에 보면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 여러분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습니다. 진술이 좀 잘못됐어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야, 이거 내가 잘못 진술한 거야. 재판에서 얘기하면 전부 다 그 증거 능력이 상실됩니다. 이게 현재 형사소송법. 그런데 형사소송법 2020년 개정안과 반대로 헌법재판소 주요 증인들이 내 진술 이거 잘못됐다 했는데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리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 법을 스스로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해서 반드시 각하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탄핵 심판 청구 각하가 답이죠, 여러분. 탄핵을 기각하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 제가 자세히 이제 잘 아시겠죠, 여러분? 둘째,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무슨 잘못하고 잘 아시죠, 여러분? 민노총 조직쟁이 국장 등등 간부들 최근에 간첩죄로 전부 다 구속된 거 아시죠? 이게 3대 검은 카르텔 세력,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는 검은 카르텔 세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서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가 보수냐 또 중도냐 진보를 오히려 초월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꼭 전해주라고 하죠.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책임의식과 의지를 가져야 돼. 그 의지를, 책임의식을 있는 순간 자유를 빼앗기고 그 자리에 공산 전체주의와 파퓰리즘이 기생을 하게 돼.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 수호를 위해서 투쟁해야 돼.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법치를 위한 수호 외치면 이 서천 둔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6.25 전쟁 때 낙동강 전투, 기계안강 전투에서 대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낸 것처럼 오늘 김석기 위원님과 함께 우리 모두 뜻을 합쳐서 대통령 탄핵을 막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되찾는 대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저 인생에 이제 여러분들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 믿고 경주를 떠나도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이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삼국사기나 신당서에 보면은 옛날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의 영토가 심지어 폐강이라고 북경 근처의 폐강 폐수 지역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역사를 믿습니다. 그 역사를 만든 그 토대가 바로 이 경주 통일신라의 위협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역사적 유산을 그 DNA로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DNA를 가지고 이제 경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을 구해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그리고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저 멀리 북경까지 진출하는 우리의 대반전의 역사를 한번 꿈꾸면서 우리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킵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통령 각하 한번 힘차게 불러봅시다.